근무하는 김여옥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이제 가족의 간병을 하다가 협심증, 고혈압,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제가 생전에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런 질환을 진단받아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그게 2019년도에. 2019년도. 주로 뭐 증상은 밤에는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어서 2시간에 한 번꼴로 깼고, 그리고 깨면은 그 협심증 특유의 그 심장을 쪼이는 듯한 증상이 있거든요. 그런 증상에 시달렸고, 잠을 못 자니까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일에 또 집중하기도 힘들었고,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당연히 마음이 아파서 우울증도 생겼고, 그리고 그런 이제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면서 열심히 약만 먹었습니다. 약에만 의존해서 그리고 또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울하게 지내던 어느 날 2022년 대모산에서 박동장 회장님께서 매주 토요일마다 2시 30분에 그 맨발 걷기 한다는 것을 우연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참여하기 시작해서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3개월을 참석하면서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제가 처음에 참석했을 때 첫날 대모산에서 2시간 정도를 걷고 집에 왔는데 제가 너무 두통이 심해서 씻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잠을 잤는데, 그때 자면서 괜히 맨발을 했구나, 이거 정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명현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끈적끈적한 혈액이 있고 혈관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맨발을 통해서 이게 점성이 낮아지고 혈관이 확장되고 이렇게 하면서 빠르게 혈액이 혈류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 명현 반응이었다는 없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증상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하루에 이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133 하루에 3번씩 1시간씩 하루 3시간 이상 133을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최소 1시간, 최대 2시간 이상은 꼭 맨발을 하고, 그리고 집 근처에 이제 마사토 농구장이 있었기 때문에 뭐 밤 11시, 12시라도 무조건 30분 이상을 걷고 자는 것을 실천하면서 불면증이 없어졌습니다. 이 불면증은 정말 걸어본 곳이들이라면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3일 만에 3일 정도만 걸으셔도 잠이 쏟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어떨 때는 피곤해 지쳐서 눈을 걸으면서 눈을 감다가 막 나무에 부딪힌 적도 있는데, 그동안 자지 못했던 그 증상이 맨발을 통해서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서 정말 일시에 좋아졌고요. 그리고 심장을 쪼였던 그런 협심증 증상은 3개월 정도 지나자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타왔지만 한 2달 정도는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제가 아무래도 이 고혈압 약하고 협심증 약을 먹었더니 그 부작용에 의해서, 사실 고혈압 약도 부작용이 있거든요. 졸리운 거예요. 뭐 운전할 때도 졸리고 근무 중에도 너무 졸리고, 그리고 머리도 맑아지지 않고, 그런 증상이 있다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러면 그게 고혈압 약의 부작용이니까 맥파 검사하고 초음파, 심장 초음파, 그리고 운동 부하 검사를 통해서 이게 정상이 나면은 그냥 약을 끊도록 하자라고 하셨고, 실제 이 검사들을 통해서 다 좋아서 병원에서 약을 끊었습니다. 그때 약을 끊었었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협심증 약을 먹지 않아도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제가 한 6개월 정도 약을 먹었었는데, 그때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99였거든요. 정상이 4 이하였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식이요법도 실천하고 또 맨발 걷기도 꾸준히 한 결과 정상 범위 안에 4까지 떨어져서 약을 이제 더 이상 복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이것도 이제 제가 뭐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병원에 가서 수치를 보고 약을 끊어도 된다는 그런 임상 소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었고, 맨발 걷기는 그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저는 제가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제가 간호하는 지역사회 어르신들한테도 틀림없이 맨발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서 저는 간호사로서 이제 그 부분을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일단 어르신들한테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뭐 180, 100이다 이렇게 높으면 무조건 약부터 드시라고 그랬거든요. 당장 병원에 가셔서 고혈압 약
진단을 받고 고혈압 약을 드시라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간호사라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간호교육이라고 여겼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맨발 걷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고혈압 약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하루에 133 그렇게 맨발 걷기를 실천하시고, 그 이후에 식이요법, 스트레스 관리, 운동요법, 특히 운동요법은 신발을 신는 것보다 맨발로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 그렇게 했고, 그렇게 고혈압 약을 먹고 이제 혈압이 어느 순간 근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고혈압 약을 먹으면 고혈압 약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사회에서 보는 어르신들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는 혈압약을 붙이고 있다가도 한 알에서 두 알, 두 알에서 세 알, 심지어는 고혈압 환자가 나중에는 뇌경색, 뇌출혈 등으로 계속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고혈압 약은 불이 났을 때에 소화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불을 꺼야죠. 불을 끄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불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약을 드시지만 나머지 운동요법, 식이요법, 스트레스 관리, 이것을 꾸준히 했을 때에 언제든지 불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약만 믿지 말고 이런 다른 요법들을 꾸준히 실천해야지 더 이상 질환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으로 번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약 이외에도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시라고 그랬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관리하던 어르신들께도 이제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루에 3번씩 133 요법을 하면서, 근데 가장 획기적인 일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2023년 7월 12일 무슨 일이 있었죠? KBS 생로병사 비밀에 처음으로 공중 맨발 걷기가 이것이 비과학적이거나 뭐 미신이나 그런 게 아니라 맨발 걷기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면서 공중파를 타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저는 어르신들을 만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영상을 이제 켜도록 하고 맨발 걷기 효과에 대해서 이제 입증된 것을 데이터 수치를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맨발을 걷고 난 후 혈압이 전과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 혈당이 비포 애프터, 그다음 NK 세포, 자연 내추럴 킬러 세포가 어떻게 비포 애프터 수치가 변하는지를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자, 그렇게 막 1시간에 걸쳐서 맨발 걷기 효과에 대해서 막 진짜 말하지 않더라도 그 한 편의 영상이 많은 것을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쉽게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늘 혈당이 조절이 안 되어서 333, 300대, 400대, 심지어는 혈당기로 측정이 안 되면 하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런 숫자를 늘 달고 사시던 어르신인데, 제가 작년에 한번 그 어르신을 모시고 제가 근무하는 그 근처에 흙길이 있어요. 마침 그 전날에 비가 와서 그 흙길을 걷도록 했는데, 이 어르신이 워낙 걷는 것을 싫어하셔서 딱 20분밖에 안 걸었어요. 20분밖에 안 걷고 제가 그때 혈당기를 들고 갔어요. 그 자리에서 20분 걷고 혈당을 쟀는데 320이었던 혈당 수치가 219, 약 100 정도가 떨어져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막연하게 저도 이제 당뇨 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맨발로 걸으면은 혈당이 내려간다라는 것을 뭐 유튜브 정도 이 정도만 알았지, 제 눈으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혈당 수치가 이렇게 정말 떨어진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신발을 신고 걸으면 1시간 정도 걸어야지 그 정도 효과가 나온다고 제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맨발로 걷는 것이 단시간 내에 이렇게 큰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너무나 놀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늘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수능, 비유를 들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영어 한 가지만, 수학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모든 과목을 다 골고루 잘해야 하는 것처럼 맨발 걷기를 굉장히 열심히 실천하셔서 당뇨약도 끊고 고지혈약도 끊고 부정맥 약도 끊고 그랬던 어르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있다가 다시 이제 건강검사를 하러 왔는데, 부정맥이 이제 제가 청진했을 때 부정맥이 다시 생긴 어르신한테 항상 물어봐요. 어르신, 술, 담배, 커피, 야식 하셨나요? 물어보면은
아이고 간호사님 제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담배를 좀 피웠습니다. 이러면은 다시 부정맥이 도집니다. 그러니까는 맨발 걷기를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식이요법, 스트레스 관리 이것까지 모두 세 박자가 다 같이 맞추어져야만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걸 아시고 맨발 걷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도 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여호 선생님. 네. 현직 간호사께서 이제 이런 설명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이 고혈압이나 고혈당이나 이 관련되는 약을 처방해서 약을 드시면은 일시적으로는 불을 끄는 그런 소화기 역할을 하지만은 그것이 장복을 하게 되면은 다른 쪽에 다른 장기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시사에 보여주셨고요. 본인 스스로 협심증, 부정맥과 같은 그런 심혈관 질환에서부터 맨발로 걸은 이후에는 일체 그런 통증이 지금 없는 거죠. 증상이 다 없어졌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 김여욱 간호사를 볼 때보다 지금 얼굴이 처녀처럼 지금 바뀌었어요. 너무나 젊어지고 건강해졌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당뇨 332 어르신이 맨발 20분 만에 200으로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치를 아셔야 돼요. 이 중에도 또는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은 약 3분의 1이 당뇨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뇨가 왜 생기느냐? 일형 당뇨라는 것은 이 인슐린 췌장에 그 인슐린을 생성하는 베타세포가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파괴돼 가지고 생성이 안 돼요. 그 자가면역 기전일의 문제라는 것은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없어서 전자가 고갈돼서 자가면역 질환이 생겼고, 그 사람의 경우에는 베타세포를 파괴해서 제1형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린 그 20분 만에 100 이상이 혈당이 떨어지는 것은 제2형 당뇨입니다. 제2형 당뇨라는 것은 인슐린이 생성돼 가지고 혈중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 발전소 안으로 문을 밀고 열어 젖혀서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땅속에서 전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평소에는 우리가 신발을 신고 살면은 전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걸 밀어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혈당량이 막 33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맨발로 걸으시면 땅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전자가 올라오잖아요.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의 문을 팍팍 밀어젖히게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다가 혈중 포도당을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산소하고 타가지고 ATP가 생성되고, 그러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분 만에 혈중 포도당 농도가 100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고혈당에 당뇨를 가지신 분들은 맨발로 걸으시면 근원적인 치유가 된다. 다만 조심을 하셔야 돼.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변에 잘 조성된 황토길이나 맨발길을 짧은 길을, 안전한 길을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근데 가능하면은 물이 촉촉한 땅을 걸으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하면은 혈당량이 500이 되신 분, 460이신 분들도 두 달, 석 달 맨발로 걸으시면은 전부 다 19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게 없어요. 고혈압도 맨발로 걸으시면 다 내려가고, 고혈당도 맨발로 걸으시면 다 내려가고, 고지혈도 맨발로 걸으시면 다 내려가요. 이거는 저의 이야기이기보다도 방금 이야기하신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세 사람을 한 달간 맨발로 걷게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콜레스테롤이 370이 150으로 170이 150으로 다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가 7.5에서 7.2, 5.7에서 5.5, 6.5에서 5.2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당뇨도 치유된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다 치유된다는 것을 우리 KBS 생로병사가 의학적으로 검증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현직 간호사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자신의 신뢰와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의 사례를 가지고 너무나도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여욱 선생님. 네. 자,